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겉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그 원래 기출문제집이 회계원리, 시설개론, 민법인데요. 저는 뭐 민법 선생이니까 민법을 이렇게 분권했습니다. 제가 회계원리, 시설개론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권했더니 책이 얇네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만만해 보여도 이것이 한 5년분의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것이라 만만치 않아요. 자, 이건 지금 오늘부터 이제 기출문제집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장장 3개월에 걸쳐서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기본서를 했단 말이죠, 기본서. 정말 힘들죠. 기본서는 여러분도 듣는데 힘이 들지만요, 강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전범위를 이렇게 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책이 800페이지인데. 그래서 그래도 제가 부지런히 해서 여러분도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이 책을 이제 뗐고요. 이 책을 뗐는데 이 책을 2번 떼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같이 했습니다. 기본 플러스 심화. 그래서 한 번에 끝냈습니다. 끝냈고요. 2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속화하면서. 근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그 책을 2번 보면서 적어놓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아예 그냥 매도 한 번에 맞자. 그래서 기본서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같이 했고요. 약 78강 정도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1월인데 1월 8일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할 겁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는요. 정말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왜냐하면 기출문제라는 것은 이런 기본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기출문제를 알아야 답이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왜냐하면 시험마다 문제 출제 기준과 다릅니다. 나오는 순서도 다르고 또 뭐 중요성도 다르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문제 낼 때 이제 주택관리사다 그러면 주택관리사에 맞게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그거 관련 없이 중요하다 싶으면 내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다루게 될 기출문제는요. 1월, 2월 2달 동안 8주 동안 볼 거고요. 8주 동안 볼 건데 여러분 저 책을 보셨나요?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기출문제지면요. 약 200문제로 돼요. 200문제. 제가 다시 해봤습니다. 200문제인데 그러니까 200문제면 우리가 모의고사 또는 실제 시험이 40문제씩이니까 5회분이죠. 5회분. 그래서 주로 이제 기출문제 구성이 이 문제집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금년이 이제 2021년이니까 자 2020년 19년, 18년, 17년, 16년에 5년분의 기출문제가 주로 돼 있어. 5년분. 20년,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문제가 200문제잖아요. 200문제인데 실제 이제 문제의 구성은 이렇게 딱 5년분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5회 문제도 있고 14회 문제도 있어요. 우리 교재는. 왜냐하면 이 문제만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문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요, 왜 이런 말씀 미리 드리냐면요, 이 기출문제 5년분을 다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왜냐면 아무리 쉬워도 또는 어려워도 무조건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나.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 약 200문제가 들어있는데, 20년, 19년, 18, 17, 16에서 5년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분도 문제 있어. 그래서 그 문제가 약 40문제가 돼요. 40문제. 따라서 이 기출문제 5년분 문제 중에서는 40문제는 없어요. 40문제는. 그래서 제가 40문제를 모두 다 더해놨습니다. 그래서 빠진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실. 여러분 오늘 그 기출문제 1강의 자료실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 빠진 문제를 제가 다 복원해서 찾아내서 다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5년분 문제를 다 보고 40문제를 더 푸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풀 문제는 모두 몇 문제요? 여기 교재에 있는 200문제하고 제가 추가한 40문제에서 모두 몇 문제? 240문제가 되겠습니다. 240문제를 풀겠습니다. 240문제. 그럼 모의고사는 얼마죠? 6회분이네요. 6회분. 6회분이라는 얘기는 보통 6문제당 하나는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6번씩 푸는 거잖아. 그래서 6회분 정도 푸시면요. 어느 정도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문제가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 또는 예상 문제 만들 때도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내지 전혀 그냥
뜬구름 잡고 내지는 않아요.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내고 있고요. 이제 모든 시험마다 출제경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시험은 범위가 넓은 대신 문제가 비교적 단답형이다. 짧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내지 않고 특히 가불명 문제가 몇 개 있긴 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경향에 맞도록 저도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라든지 예상 문제를 만드는데 하여간 우리 오늘부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기출 문제가 이제 20회부터 아니 20년 거부터 해서 16년까지 5년분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40문제를 빼가지고 딴 문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40문제 뺀 걸 제가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지금부터 풀 문제는 하여간 5년분 문제는 모두 포함된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빠진 문제도 쉬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풀어보시면 왜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또는 저런 문제도 나오네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보는 기출문제는 200문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로 이렇게 기출문제를 따로 뽑아서 해놨으니까 이 문제를 항상 여러분 프린트해서 옆에 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집을 풀면서 중간중간에 해당 부분의 문제를 풀 겁니다. 아셨죠? 풀어보시고 그리고 문제 푸실 때는 기출문제만 딸랑딸랑 풀지 마시고 반드시 기본서를 옆에 놓고 같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래야 실력 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잘못하면 문제 따로 또는 뭐 내용 따로 국밥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국밥을 먹어도 말아서 이게 먹어야 맛있죠? 국 먹고 밥 먹고 국 먹고 밥 먹고 그런 맛이 없잖아. 그래서 하여간 섞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지식을 통해서 문제 어떻게 나오나를 보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오시면 재미도 있고 실력도 많이 들고 공부하는 맛을 느낍니다. 모르면 찾아보시고 역시 기출문제도 총칙부터 차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을 보시면서 교과서를 보시면서 찾으면 금방 실력이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문제 바로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86페이지 보세요. 386페이지. 여러분 책을 분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과목이 아니니까 나눴지만 책이라는 것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 기본서도 그렇고요. 문제집도 이제 서가에 꽂아놓게 돼요.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냥 책도 어느 정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책에 대한 애착도 중요하니까 구태여 마냥 편한 것도 좋지만 저야 이것만 강의하니까 그렇지 해서 어차피 세 과목을 다 쳐야 되잖아. 막판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 가실 때도 기출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따로따로는 불편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시설계론, 회계원리 다 붙어있는 완제된 책을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386페이지 민법 총칙부터 되어 있고요. 1번 통칙은 민법 전반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법원. 민법 제1조에 뭐라고 되냐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거든요. 이게 법원이야. 이게 법의 적용 순서, 원천, 연원 그러는데 이 민법 제1조에 있습니다. 법원이 제1조.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어디 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뭐 한다고? 조리. 법원은 민사에 관하여 본법이 민법이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거든요. 이렇게 없으면 조리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민법은 법률을 말하지. 법률을 말하고 그러니까 민사사건은 주로 민법이 적용되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죠. 순서가 법률, 관습법, 조리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민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뭐냐부터 이제 법원이죠.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인데 주로 민법은 민법전의 내용이 적용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읽어볼 것이고 또 문제를 읽다가 또 한 문제 풀고 나서는 빠진 문제는 보충 자료로 보충할 겁니다. 자, 법원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아. 틀린 거 고르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아셨나요? 틀린 거 고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도 옳은 거 봐. 옳은 거.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옳은 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옳은 거 또는 틀린 거 이렇게. 틀린 거. 둘 중 하나입니다. 맞느냐 틀리냐. 옳은 거 고르기 어렵습니다. 아셨나요? 옳은 것을 고르려면 틀린 것을 속아내야 돼. 틀린 거. 그래서 옳은 것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도 두 문제가 나올 때는 틀린 것부터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쉬워요. 훨씬. 틀린 거.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틀린 것을 다 속아내야 돼. 네 개를 속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먼저 푸는 것이 시간상 유리할 수도 있고요. 특히 문제 푸실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틀린 것 맞은 것을 거꾸로 읽어가지고 틀린 것도 많아요. 우리가 한두 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때 많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거 틀린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어차피 몰라서 틀리는 것은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죠? 내 능력이 안 돼서 뭐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아는 문제 틀렸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는 문제 틀렸다고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문제 푸실 때 미리 이렇게 옳은 거 그러면 옳은 것에 동그라미 치시고 틀린 거 X 하세요. 이렇게 X. 그러면 문제를 푸시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옳은 걸 고르고 있는지 틀린 걸 고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 2번 읽다가 옳은 거 나오면요. 틀린 것은 이렇게 X 이렇게 틀린 거죠. 이렇게. 맞은 것은 동그라미. 그래서 이런 것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틀린 것 그러면요. 문제 푸시다가 틀렸다 그러면 1번이 답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실 때 문제 지문에 옳은 거 그러면 동그라미, 틀린 거 X 이게 반드시 하세요. 이게 몸에 배야 돼. 그러면 최소한 아는 문제를 거꾸로 읽어서 틀리진 않는다는 거 아셨나요? 아는 문제를 거꾸로 읽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아는 문제를 거꾸로 읽어서 틀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처음부터 옳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X 하시면 문제 푸시다가 위를 보세요. 내가 지금 왜냐면 읽다 보면요. 문제 지문에 심취해서 내가 무엇을 고르고 있는지 몰라. 그죠? 뛰어라. 동산하면 어디로 뛰어? 서울 갈 사람이 부산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 간격을 잃으면 안 돼. 그래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해서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최소한 아는 문제를 틀린 것은 막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1번. 법원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 되지. 그죠? 긴급명령은 여러분 헌법을 안 배워서 그렇지 법률과 똑같습니다. 긴급명령.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가 위난 사태 등에서 하는 것인데 긴급명령은 법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민법이 법원이 되죠. 이거 법률 본다는 거죠. 꼭 민법뿐만 아니라 법률이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법률이기 때문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긴급명령에 민사에 관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적용된다. 맞고. 자, 1번 동그라미. 2번. 민사에 관하여, 자, 동그라미 치죠.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 없으면 조리죠. 이게 지금 쓰는 거죠. 민사에 관하여. 보통 민법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먼저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없으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관습법을 먼저 적용할 수 있어?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법률의 규정이 먼저고 다음에 관습법이고 다음이 조리죠. 이게 법률, 관습법, 조리.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 먼저,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다. 우리가 조리를 다른 말로 뭐라죠? 신의칙, 조리. 원래 인간의 도리 또는 뭐 인간의 이성 그런 표현을 쓰지만요. 법적으로는요. 신의칙 이런 표현을 쓰죠. 신의칙은 법원이 됩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적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다. 그래서 자 2번 맞았고 동그라미.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효력이 없다. 틀리는 거죠. 이게 시험이라면 끝났어요. 밑에 읽으시면 안 돼요. 민사에 관한 긴급명령도 또는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효력이 없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면요. 시간 절약 차원에서 3번 X 밑에 읽을 필요 없네요. 연습이니까 제가 다 읽지만요. 왜냐면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문제 풀 때 스킬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시간 절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요. 시간에 쫓겨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면 못 풀어서 실력 발휘 못 한다는 얘기죠.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달리기 할 줄 알잖아요. 달리기 할 줄 압니다. 근데 왜 다른 매스컴이나 또 이런 데서 주목하지 않냐면 평범해서 제가 만약에 100m를 9초에 뛰어봐요. 그럼 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보기 힘들어. 네? 왜냐면 이 100m를 9초에 뛴다면요. 세계 최고예요. 그런 경우는요. 달리기 하나로 먹고 살죠. 그렇잖아요. 달리기 하나로. 지금 그런 세대죠. 축구 하나로 달리기 하나로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기초 체력의 달리기인데 하여간 달리기를 잘한다.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주목하지 않는다고? 속도가 느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속도도 실력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m를 9초에 뛴다 그러면 저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서 강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직업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러 강의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아, 시간 없어 못 풀었어요. 그런 얘기 하나만 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실력 없다는 뜻이야. 시간 없다는 소리가. 실력 있으면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없으면 못 푼다. 그 시간 없어도 못 풀었다. 이런 것은 실력 없다 소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실력 있으면 절대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제가 이 문제 40문제를 푸는데 시간 없어도 못 풀겠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실력을 쌓으면 시간이 없어도 못 푼다. 그런 말 할 수 없어. 그래서 요령으로서 자, 1번에 3번 틀렸죠? 4번은 읽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답 3번 체크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읽어보죠.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고 옳지 않은 거 3번이 답이다. 4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은 법이잖아.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웠죠? 관습법과 사실관습 다르죠? 우리 책에 이제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관습법과 사실관습 다르다. 사실관습은 입증 책임이 문제됩니다. 입증 책임. 사실관습. 관습법은요. 관습법은 법으로 인정됩니다. 국가적으로 승인합니다. 아셨죠? 관행이 법으로 굳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이고 얘는 관습일 뿐이고 법은 아니야. 그래서 관습법은 누가? 법원이 직권으로 찾습니다. 법원의 직권고려. 법원 쪽에 찾아야 돼. 법이니까 관습법은 법원, 즉 판사가 찾아낸다. 이 법원의 직권고려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찾아내야 돼. 직권탐지. 사실관습은요. 알 수 없어요. 아셨나요? 사실관습 여러 가지 있는데 흔한 것이 계약금 10%가 확실합니다. 계약금 10%. 계약금 10%는 법이 없거든. 그래도 보통 10% 내죠. 이런 건 사실관습이야. 그리고 롯데리아 같은 데서는 보통 선불이죠. 일반 음식점 후불이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에스컬레이터 보면요. 오른쪽으로 몰려 타고 왼쪽을 비워놓죠. 예? 이런 사실관습이죠. 원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레일이 오른쪽만 달아서 쉽게 말해서 좀 고장원이 된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왜냐면 한 달이 있다가 갈 표를 끊는 거 지금 표는 끊는 거 다르죠. 그래서 하여간 보통 사람은 이제 약간 시간 있는 분은 오른쪽으로 있고 급한 분은 왼쪽으로 가시는 이런 게 관습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그래서 사실관습은 아직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결국 필요합니다.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어요. 입증해야 돼. 결론적으로 물론 사실관습도 법원이 탐지할 수 있어. 그건 되게 모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관습은 법원이 모를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아니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요. 법원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당사자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 그리고 물권은 이미 배웠죠? 관습법상 물권 세 가지 외워되죠? 물권 법정주의 뒤에 나옵니다만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그 물권이라면요. 법률 또는 관습법인데 이 관습법상 물권 몇 가지? 세 가지. 뭐 있습니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조담보 반드시 주셔야 돼. 분묘기지권, 타주제며 지상권에서 나오죠.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조담보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반드시 주시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사도통행권 또는 근린공원 이용권 또는 온천권이라는 물권 없다고 했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5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일까지요. 지금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거기 민법 있죠. 저도 문제 받아봤는데 하여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법 그럴 때 거기도 그런 데도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요.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 민법이나 뭐 변호사 시험 민법이 똑같아요. 문제 내는 수준이 좀 다를 뿐이죠. 또는 차이가 깊이가 다를 뿐이지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간동은 너무 잘 나온다. 자, 우리나라 민법상 물권 8가지 있고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 특히 관습법 물권 3가지 외워됩니다. 자, 분간동. 다시 한번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조담보가 있고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면 자, 분묘기지권은 무슨 점이더라? 이건 무슨 점이죠? 타주점이다. 타주점이요. 남의 땅을 점유해서 할아버지의 산소 써놓고, 그죠? 이게 관리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이요. 타주점이 많았죠? 분묘기지권 말고도 뭐 임차인도 있었고, 명의수탁자 등등 있었어요.
점유권에서 하나 꼭 나오죠. 그래서 하여간 관습법 물권은 세 가지밖에 없다. 분미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조담보 세 가지 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할 필요가 있다. 직권 조사해야 된다. 그러나 사실은 관습은 법원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법원이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입증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이 5번도 중요하죠.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아. 그럼 효력이 부정되죠. 왜냐하면 관습법이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관행 법을 굳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법질서에 맞지 않아. 그럼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죠? 이념이 문제잖아요. 이념이. 법률이 문제이기 때문에 관습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민법에 의한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인정할 수 없어요. 법이 문제야. 그래서 관습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관습법을 적용할 때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관습법을 적용할 때 이 법의 위반되면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뭐 조리로서 왜 성년 여자도 종종원의 구성이 될 때 이게 급할리죠. 성년 여자. 예전에는 종종원의 뭐 김혜김 씨, 전주희 씨, 뭐 미랑박 씨 이런 종종원의 구성원은 성년 남자만 되었다가 무려 70년 동안 이끌고 오던 그 판례가 변경돼. 지금은 성년 여자도 자 종종원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조리합당하다 이런 판이 나왔죠. 여기 어긋난다는 거죠. 여자라고 해서 예전에 출가위엔 뺐지만 지금은 성년 여자도 종종원의 구성이 될 때 이게 나온 판례죠. 그래서 관습법은 적용한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된다. 뭐 당연히 되어 있고요. 해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국제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죠.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될 수 있다. 법원이 될 수 있다. 보시고. 자, 요 문제가 우리 법원은 한 문제가 나와 있고, 한 문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자, 오른쪽 5번도 있긴 있는데, 자, 오늘, 나간 자료를 보세요. 자료 보시고. 자,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옆에다 놓으시고. 왜냐면 그 해당 부분 나올 때 이거 풀 겁니다. 풀 거예요. 자, 오늘 1번 19의 문제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아니 19의 문제인데 이 문제 중간에 이제 빠진 것을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푸는 문제는요. 이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문제는 200문제는 모두 다 풀고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어려우나 쉬우나 그래야 출제 경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알아야 붙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셨죠? 집토끼, 산토끼 그럴 때요. 집토끼가 중요한 게 일단은요. 이 집토끼도 못 지키면서 무슨 산토끼를 내걸 하겠어. 그래서 일단은 5년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제가 왜 교재할 때, 기본서 할 때 최근 3년분 문제 복사해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보시기 힘들어. 제가 이제 해설을 해야 되니까 한 문제도 빠놓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 5년분 문제는 자, 2000년, 19년, 18년, 17년, 16년에서 자, 5년 문제는 다 풀어볼 건데 19의 문제네요. 자, 1번. 민법상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자, X,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아는 거, X 하시고. 이게 몸에 배야 돼. 그러면요, 최소한 아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다. 그런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증거로 억울하죠. 증거로 그래요? 몰라서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게 사회정에 합당하죠. 근데 안 틀렸다. 억울하잖아. 그래서, 민법상 법원의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 포함된다 안 된다? 되죠. 왜냐하면 이 민법이 이게 뭐예요? 실질적 민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 이건 형식적이죠. 형적이죠. 그래서 이건 1960년 1월 1일 날 만들어진 민법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법도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질적 민법에는 아까 뭐 대통령의 긴급명령 또는 여기 대법원 규칙도 당연히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법률은 실질적 민법이다. 그래서 이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 포함된다. 동그라미. 2번. 자, 보세요. 19의 문제인데, 자, 관습법은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여야만 된다. 틀렸잖아요. 그죠? 똑같이 문제가 중복되고 있어요. 그죠? 아까는 이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세는 관습은 당사자 주장인데 틀렸잖아요.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 고려가 된다 틀렸잖아요. 이제 문제가 중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 문제 푸시게 되면요 상당 부분의 문제가 중복되고 이때 보시면 알아요.
내용이重複되는 지문은 좋은 지문이다. 다시 말해서 또 출제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틀리네요. 실제 시험이라면 통과합니다. 3번으로 통과. 그래서 자, 관습법은 당사자가 꼭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2번 틀렸고. 자, 그리고 3번 물권은 관습법으로 창설될 수 있어 없지? 있잖아. 민법 18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185조에 자, 물권은요, 뭐 법률 또는 관습법이에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물권 법정주의 이것이 나중에 배우죠. 물권 법정주의인데 물권 법정주의에서 법이 둘밖에 없어요.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은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한다는 거. 물권 법정주의. 이 법이 뭐라고?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민법상 물권 8가지죠. 8가지. 점소, 지지전, 유질저죠. 8가지 물권이 있고 관습법 물권 몇 가지? 3가지. 이게 분간록이랬잖아요. 지금 좀 분간록. 예. 자, 분묘기주권과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조도 한번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알아야 돼. 보시면 물권은 관습법 의회에서도 창설되어 있어. 그러면요, 이거 봐. 우리가 일반적인 법원은요, 조리도 법원이 되지. 그러나 물권에서는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끝이죠? 조리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민법 1조하고 185조는 달라요. 민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원은 조리도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조리됩니다. 8년 안 되지만 이따 나와. 민법, 관습법, 조리가 법원이지만 그러나 물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면요? 법률과 관습법만. 여기 조리는 안 돼. 뭐 명령 규칙 안 되고.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자, 법원은 일반적인 법원은 법률 다 되고 관습법 되고 조리까지 되지. 조리도 법이다. 그죠? 그러나 여기 있듯이 물권 법정주의에서 이 물권의 법은요, 2가지밖에 없다. 민법에 물권 8가지가 있고 관습법 3가지 있어.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 여기까지 알아야 돼. 여기까지 알아야 돼. 자, 그리고 3번은 사실형 관습은 법령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법은 아니죠. 법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사실형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죠? 기억나시나요? 답하. 일단은 2번, 3번 맞았어요. 물권은 관습법으로 창설되어 있어요. 관습법, 분간동. 사실형 관습은 법은 아니죠. 예?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죠? 무엇에 대한 해석, 기약 해석 기준이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 또는 해석 표준,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해석 기준, 해석 표준은 뭐가 있다고? 강목사 임신 보세요. 강행규정, 목적, 사실형 관습, 임의법격, 신의치. 이렇게. 신의치. 여기서 되지. 사실형 관습은 법은 아니죠? 이건 법은 아닙니다. 그냥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 찾아내야 돼. 그러나 사실형 관습은 계약의 해석 기준이 되거든요. 강행규정 먼저, 강행규정, 목적, 사실형 관습, 임의법격, 신의치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래서 사실형 관습은 법은 아니지만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된다. 강목사 임신.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풀면서 답 맞았다. 그런 실력이 안 늘어요. 아, 이게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많고 제가 설명드릴 때 잘 보시면 실력이 굉장히 몇 배 늡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특히 기출문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보시고. 사실형 관습은 법은 아니야. 그럼 뭐야? 법률의 해석 기준이 돼. 강목사 임신.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요. 제일 먼저 강행규정에 합치한가 보고 오죠. 다음에 목적이 순서가죠. 강행규정 제일 먼저. 다음에 목적, 사실형 관습, 임의법격, 마지막 신의칙에 따라서 해석하죠. 신의칙 조리에 따라서도 해석 표준은 강목사 임신이다. 그래서 이 법률 사실형 관습은 법은 아니지만 해석 기준이 된다. 맞죠? 맞았고요. 5번 같은 거는요, 그냥 보시면 돼. 국제 물품 계약 이런 게 있어요. 법 이런 몰라. 이건 뭐 책은 있지만요. 이건 국가 간의 승인된 국제법규제에서 국제 물품 계약에 관한 국제 협약은 민법 법원이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당연하고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요. 물론 책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은 이건 이제 물품 매매라는 것은 매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국제거래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것은 민법의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었고요.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교재로 오셔가지고 교재 2번 보십니다. 관습법 나오네. 관습법. 관습법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X. 아예 문제 풀 때마다 이게 X, 딱 XX 틀린 거, 맞은 거 동그라미.
자, 맞은 거 고르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틀린 거 속아내기. 틀린 거 쉽습니다. 눈에 딱 띄어요, 틀린 거는. 눈에 딱 띄면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답이 1번일 때는 끝, 2, 3, 4, 5 읽을 필요 없어요. 5번일 때 이게 힘든 거죠, 5번.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요, 답이 뒷부분에 많이 있어가지고 5번부터 푸는 분도 있어요. 5, 4, 3, 1 이런 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방법 아니라는 거. 왜냐면 시간 절약 중요하죠. 여러분들 민법 같은 경우는요, 대개는 주택관리사 민법 풀긴 하지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시간 초과로다가 한두 문제 못 풀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특히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젊은 친구도 있긴 하지만 대개 40, 50, 6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40, 50, 60대는요, 이게 책 본 지도 지금 시간이 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부하는 습관이 조금 멀어져서 이 문제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느려요? 순발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다면요, 다 읽어보려면 최소한 내가 아는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문제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부족이 있으면 시간이 후들리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여기 우리 녹화하는 우리 친구가 막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말이 막 버벅거리고 금방 안 돼요. 막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막 엉키고 막 그래. 그 번호 지가 집에 가서 다시 봐 항상. 잘못했나?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급하다. 그럼 뭐든지 안 돼. 뭐든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여유를 가지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 확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 푸실 때는요, 답이다 싶으면 딱 찍고 넘어가야 되거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확실해야 돼요. 대충 알았어. 그런 경우는 문제 풀지 못하고요. 계속 긴가민가. 대개 공부하신 분은요, 답이 두 개로 압축되거든요. 이건가 저건가. 그게 헷갈린다 그러죠.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이라, 실력이 있어서 찍는 분은요, 그거 잘 속아냅니다. 근데 실력 없는 분은 찍으면 꼭 틀린 걸 찍어. 결국 실력 없는 거야. 제가 늘 강의 많이 하지만요, 찍는 것도 실력이다. 맞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야. 그냥 찍는 분은요, 5개를 똑같은 기준으로 찍어. 확률이 5분의 1이죠. 그러나 실력 있는 분은요, 속아내고 찍습니다. 최소한 2개 속아내고, 3개 속아내고 찍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져. 30분의 1, 아니면 30%, 50,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이다. 그러니까, 찍으려면요,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자, 2번 보세요. 관습법에 의한 설명. 옳은 거. 아니면 옳지 않은 거. 23의 장류 문제네요. 장류 문제. 관습법으로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옳지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옳지 않은 거. 1번 또 나왔네요. 물건은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또 나왔죠. 계속 중복되고 있죠. 물건은 관습법으로도 창설할 수 있다. 종류가 몇 가지라고? 3가지. 분간동, 분명기주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도다. 막 찾아줘요. 셋밖에 없어요. 너무 잘 나와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권 이용권 이런 물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맞은 지문 무조건 동그라미, 맞은 지문 동그라미. 2번, 미등기 부허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한 물건이 있어 없죠? 없죠. 분간동에 안 들어가잖아. 무조건 2번이 답이네요. 그럼 찍고 얼른 다음 문제 넘어야 돼. 아셨죠? 우리 책이 문제수에 비해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2번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2번 외우는 사람 봐보고 얘를 외워야 돼. 자, 관습법 물건 셋밖에 없다. 없어. 분간동, 셋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 되지, 미등기 부허 건물의 양수인이 물건이 없다. 또는 사도통행권 물건 아니다. 온천권 아니다. 근린권 이용권 이렇게 외우는 사람 바보예요. 아셨습니까? 왜 그걸 외우냐고. 많은데, 인거 3가지 분간동, 분명기주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도담보만 관습법 물건. 나머지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틀렸어요. 볼 것도 없고, 이게 작년 문제네요. 자, 이제 시험이라면 끝! 넘어가야 돼. 다음 문제로. 그러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푸는 거죠. 3번. 사실은 관습은 사실은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예? 이 사실은 관습은 얘는요, 얘와 달리. 사실은 관습 얘와 달리 다르죠? 사실은 관습은 그냥 관행이야.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의 당사 의사를 뭐죠? 보충하죠? 보충하잖아. 이거 보충하지. 얘는요, 강행 규정이 우선이고요. 목적이 없으면 얘를 보충하잖아. 그죠? 물론 목적이 확실하면 목적을 적용하지 이게 애매하다. 그럼 보충하잖아. 이게 없으면 임의복귀가 없으면 신의칙이 보충하죠. 그래서 법은 아니죠. 얘는 법은 아닙니다. 그냥 관습이고 얘는 법이야. 그래서 사실은 관습은 사실은 관습은 법은 아니야. 법령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해석 기준은 강목사임신, 강유정, 103조 제일 먼저, 다음에 목적,
다음에 사실은 간섭, 이의벽 신의칙 순서 해설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섭은 계약 등의 해석 기준인데도 법으로는 볼 수 없다. 맞았고. 또 났죠? 중복되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 또 나오죠. 계속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 없으면 조리. 이게 뭐예요? 이게 법원이죠.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 없으면 조리. 이게 민법 제1조죠. 법원. 이게 법률, 이게 무슨 법이라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 그러니까 꼭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다 포함되지. 민사에 관한 뭐 주택임대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먼저 물론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다 보니 그걸 먼저 적용해야지.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률, 여기는 뭐 이 법률에는 꼭 국회를 통한 법만이 아니라 다른 법도 얼마든지 이 법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실질적 의미 민법이다. 형적 민법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전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사에 관한 법률, 법규는 모두 이 법률에 포함된다고 푸는 거죠. 그래서 맞았고요. 자, 5번에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또 나오네. 아까 그 종중판례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아. 그런 경우는요. 효력이 있어 없죠? 없죠. 이건 이제 이게 판례의 일부인데요. 지금은 성년 여자도 종중원의 구성이 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죠. 성년 여자도 그러니까 19세 이상의 남자뿐만 아니라 성년 여자도 김씨, 이씨, 박씨 자기의 친정의 종중원의 구성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해설을 뭐 1, 2, 나머지 볼 거고 5번 해설 보세요. 5번. 해설 꼭 읽어보세요. 문제 풀고 해설 읽으시면요. 실력 금방 늘어요. 제 설명 들으세요. 거기 5번의 해설을 보세요. 387페이지 5번 해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줄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되어 있죠. 전합 하부재판은 1년에 몇 개 안 나오고요.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이거는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 여자도 되는 것이 조리 합당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자,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으로서 옳은 거, 자, 동그라미 옳은 거. 1번. 사회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아까 나왔어요. 계속 이 판례는 몇 번씩 반복되어 있고요. 2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상관습법이 우선하지 틀렸죠. 그래서 상사거래 같은 경우는요. 상사거래는 제일 먼저 무슨 법? 상법. 두 번째가 상관습법. 이렇게 이제 상법의 종이 있어. 상법을 먼저 적용되고 상관습법이다. 그리고 뭐죠? 세 번째가 민법. 순서가 민법. 다음에 뭐죠? 관습법. 이게 4번 관습법이고 5번이 뭐죠? 5번이 조리다. 이렇게 조리. 그래서 이게 민법에서는 민법, 관습법, 조리지만요. 그러나 상사거래가 끼게 되면 상관습법이 민법 우선하고 그 다음에 민법, 관습법, 조리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상사거래 같은 경우는요. 자, 민법보다 상관습법 우선한다. 요게 우선한다는 거죠. 요게 우선한다. 민법보다 상관습법이 우선한다. 이게 이제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얘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상사거래, 상인간 거래 같은 경우는 민법, 관습법, 상법, 상관습법, 민법, 관습법, 조리 순서로 판단합니다. 그 틀렸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3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을 확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직권을 확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주장이 필요하지만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고. 자, 그런데 4번은요. 못 푸던 판례인데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강행 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것이다. 그런 경우는 효력 부정할 수 있어 없어요? 효력 인정할 수 있겠죠? 원래 사실인 관습은 강행 규정에 우선하지 못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다. 하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그러면 당연히 효력 인정할 수 있겠죠?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5번 보세요.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무슨 주의냐면요.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면요. 1번, 2번, 3번, 5번은 다 어떻습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1번, 2번, 3번, 5번. 그러면 1, 2, 3호를 3호가 틀릴 때 안다면 답은 무조건 4번이 맞은 거죠. 왜냐하면 1, 2, 3호가 틀렸으니까 4번이 맞지 이렇게 푸는 거죠. 밀려 맞추기, 밀려 맞추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에서는 100점과 80점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아요.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1, 2, 3, 5 틀렸다. 근데 4번은 모르겠어요? 그럼 분은 이제 40, 80점밖에 안 되는 거지. 어떤 분은요, 1, 2, 3, 5는 확실히 틀렸고 4번은 맞았다. 아는 분도 있어. 그런 경우는 이분은 100점인데 이게 100점과 80점이 사실은 다른데 같게 인정된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누가, 자, 실력이 좀 딸린 사람이 유리합니다. 객관적인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 2, 3, 5가 틀린 것은 알았는데 4번을 모르겠다. 그런 분도 4번을 찍을 것이고 맞는 것이니까. 어떤 분은요, 1, 2, 3은 확실히 틀렸지만 4번은 맞았다. 그런 경우는 4번을 찍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은 100점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4번이 맞는지 모르는지 틀린지 모르는 분도 4번을 찍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객관식 풀 때는 이걸 완전히 알 필요 없고요. 완전히 알 필요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보통 지문이 두세 개 알면 답이 나와. 두세 개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 알면 좋겠지만 너무 긴장해서 다 맞을 필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면 된다는 거.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공부가 되신 분은요, 아무래도 확실히, 뭐랄까,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공부가 되신 분이 찍어도 왜냐면, 모르는 걸 속간에 틀린 걸 참. 그러면 나머지 중에 답이 나오는데, 모르는 분 그냥 찍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지죠. 모르는 분을 찍으면요, 확률이 5분의 1이지만요. 잘 아는 분들은요, 두 개 중에 하나 찍어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밑에 4번 마지막입니다. 관수법 물건 옳지 않은 거. 1번, 기억. 온천권 물건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관수법 물건 다 배웠잖아요. 몇 개? 3가지. 관수법상의 물건 3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분명히 주권. 그리고 관수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조담 3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 외에는 다 물건이 아닙니다. 3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물건 3밖에 없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민법 물건 8가지, 관수법 3가지에서. 자, 분관동, 분명히 주권, 관수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도담보만이 관수법 물건이니까. 자, 기억 보세요. 온천권 없죠? 온천 없어요. 니은 보세요. 미등기 무허건물의 양수인은 관수법 물건이다. 아니죠. 반드시 등기해야 돼. 세 번째, 디귿. 지역 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은 근린공원 이용권이 인정되지 않죠. 또 뭐가 인정되지 않더라? 보통 사도통행권 있죠? 사도, 개인도로 통행권. 이런 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도통행권. 없다. 이런 물건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 외우지 마시고 3가지 외워. 그게 가장 편합니다. 관수법상 물건인 것은 자, 분명히 주권, 관수법상 법정지향권, 동산양조담보가 있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걸 사도통행권 있다 없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2교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